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좀 바뀌었죠? 역학에서 길을 묻다. 제 책 제목이죠. 첫 오프닝 멘트 때 소개를 잠시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이제 인사를 이렇게 드리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동영상 제목으로 역학에서 길을 묻다라고 치고 들어갔는데 나오진 않는다고 해서 몇 번씩 확인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그 역학보다 명리학에서 길을 묻다가 더 친근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역학자를 명리학으로 바꿔서 제목을 붙였던 건데 많은 분들은 이 책이 이제 그 교보문고 스테디셀러가 되고 지금까지 읽혀오면서 이 역학에서 길을 묻다가 더 친숙해졌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더 정통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셔서 역학에서 길을 묻다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제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 이 책은 이 책이 그냥 제4회 서포 김만중 문학상 후보 작품에까지 올랐었습니다. 역학 소설로서는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건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 소설로서는 그 작품성, 그러니까 문학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추천 후보 작품에 오르게 된 건데, 물론 이제 제가 수상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객주 장편소설, 대하소설이죠. 인기 소설이었는데 원로 작가, 그걸 쓰신 원로 작가 그 김지영 선생님이 이제 수상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수상은 못했지만 그 후보 작품에 오른 것도 영광이죠, 저로서는. 물론 이제 저도 아쉽죠. 상금이 5천만 원인데요.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같이 후보 작품에 올라간 것으로만도 영광이고요. 또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기 때문에 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제 작품을 추천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책은 뭐 대학 도서관이나 국립 도서관에서부터 다 동네 도서관까지 다 있으니까 한번 좀 일독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면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주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분도 4월의 간목입니다. 지난번에 4월에 간목했고 갑술 영조대왕의 사주를 십전에서 했죠. 두 번째 분은 청백리였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4월의 간목의 임목까지 이렇게 같습니다. 4월의 갑인일주 똑같습니다. 자, 순서에 입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월엔 무슨 일간인가? 신강, 신약, 합충, 용신, 대운과 세운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4월에 간목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생목인가 사목인가 구분하라고 그랬죠. 뿌리가 있으니까 생목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을 봐야죠.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뿌리가 있는 나무 당연히 위로 향해서 자라야죠. 크는 일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강신약을 봐야죠. 자,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많으면 신강사주고, 신강사주라는 거는 뭐죠?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많으니까 신강이고, 또 튼튼하고, 또 자기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사주는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적을 때, 없을 때는 신약하다고 그랬죠. 자, 보면 나의 간목, 나랑 같은 글자는 네 편입니다. 양목이죠. 이제 갑, 양목, 보면 뭐 이제 척 아시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목도 양목입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양수, 자수, 물이죠. 네 편이 하나, 둘, 셋, 수생목, 수생목, 자, 임목, 뿌리 해서 네 편이 3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이죠. 신은 음금이죠. 음금. 경금은 양금이죠. 기토죠. 음토죠. 요거는 음화. 요것도 같은 글자니까 화죠. 화. 자, 물. 이렇게 되니까. 내 편이 임목자수. 그리고 자, 청간부터 봅니다. 여기는 금이니까 금금목하죠. 경금. 금금목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금이죠? 음금이니까 보석이라고 그랬죠. 보석. 여기는 원석이죠. 아직 가공이 안 된 원석, 바위, 무쇠덩어리 이렇게 얘기했죠. 무쇠덩어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나무가 자연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 금으로 왔고 금으로 만든다는 건, 즉 이 보석은 자연 상태로 보면 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설. 이게 천간이니까 하늘 설이라고 보고, 눈 있죠. 설이나 눈,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결정, 그 설이나 그 눈의 그 결정체가 보면 아주 아름답죠. 보석처럼. 그래서 설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경금은 뭡니까? 우박덩어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해서 우박설이 이렇게 되는데, 하늘에서 무쇠덩어리라는 건 우박과 같은 겁니다. 울퉁불퉁하다는 뜻이죠. 아직 가공이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맡고 있는 형국이고, 여기는 내가 토니까 힘이 빠지는 거고, 자, 여기도 목생화를 해주고, 목생화 해주고 하니까 극당하고, 내 힘을 빼고 하니까 5대 3이 됐으니까 이 또한 신약사주가 되겠죠? 자, 신약사주로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합충관계를 가야죠. 합충관계에서 갑기, 목극토가 아니라 갑과 기는 합이 된다고 그랬죠? 6번째 거하고는. 7번째, 갑하고 경은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기도 있고 경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과 충돌이 같이 동시에 있을 때는요, 합이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불충. 그래서 합이 먼저고, 그래서 불충이 된다 이겁니다. 충돌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 영향을 합으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갑기합. 그리고 요거는 한 칸 건너가 있으니까 영향이 좀 덜하다 그랬죠. 그렇지만 요거는 여기도 영향이 덜한데 또 여기까지 있으니까 좀 우박도 있고 서리도 있으니까 불안하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합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딱 쓰러져 버려가지고 간목, 이 영조 임금처럼 뿌리가 없는 사람이 기토를 만나면 그냥 바로 합이 돼서 나무가 쓰러져서 흙으로 변하기 때문에 갑기토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뿌리가 있는 거는 내키지는 않지만 자기가 우박과 서리를 안 맞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바로 기토가 있는 데로 이렇게 숙인단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박 내리고 서리 내리고, 즉 바위덩어리 날라오고 돌 날라오고 꼬챙이 날라오고 화살 날라오고 함께 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로 피한다는 뜻입니다. 자, 천간은 그렇고 지지를 한번 볼까요? 야, 불이 있죠? 여기 내 뿌리고 여기 불이 있죠. 자, 생목입니다. 살아있는 뿌리가 있으니까 생목인데 옆에 불이 있다. 이 사주는 어땠습니까? 여기는 뿌리가 있는 나무에 여기는 사화가 있고 여기 정화가 있다고 그랬죠. 위아래가 다 있어가지고 속이 타거나 이렇게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사주는 위에는 금이고 밑에는 불이고, 여기서 극당하고 여기 또 내가 타고 있고, 즉 이 사주는 뿌리가 있는 나무인데 양쪽에서 타는 느낌이 드는 형국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자수가 있어서 물이니까 요거는 음하죠. 음하니까 요거를 견제한다고 보더라도 여기 또 사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은 여기에 불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쪽으로 안 가고 당연히 일로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진토를 옥토라고 얘기했죠. 옥토, 용을 상징하고 옥토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이 사람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뿌리 속에서 양쪽에 있는데 이 자수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4월은 가장 영향력이 큰 거라고 그랬죠. 어린 시절에는, 특히 어린 시절은 우리 부모님과 이 조부님이 있는 고향,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쪽은 고향입니다. 이쪽은 미래니까 외부, 타향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미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러니까 이 사람은
왠지 고향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조금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 기토가 아니라 여기도 경금이나 이 자리에도 경금이나 여기도 신금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 맞고 무쇠덩어리 맞고 이렇게 되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다행히 여기 기토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은 안 내키더라도 길로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찍 고향을 떠난다. 그래서 일찍 고향을 등지고 다니면서 기토와 어쩔 수 없이 기토와 합이 돼서 어쩔 수 이렇게 자기가 뿌리가 있는 나무가 합이 될 때는요. 그럴 때는 가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합. 즉 거짓 가짜라는 얘기죠. 거짓 가짜. 거짓 가짜인데 요 합은 합이에요. 기토 입장에서는 합이 되니까 좋죠. 왜? 자기 밭에 땅, 밭, 길, 논, 밭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역동성, 기회의 땅 이런 얘기겠죠. 또 영업적인 것까지 얘기했죠. 길이니까.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는 갑이 들어오니까 유실수가 들어서 심기니까 좋죠. 그래서 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야, 너 나랑 합이잖아. 내 짝이잖아. 너 나랑 사랑하잖아. 그러나 이 사람은 뿌리가 있으니까 영조하고는 좀 다르죠. 영조대왕은 뿌리가 없는 사목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이 사람은 이쪽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길, 즉 외부 길로 나간다. 타향을 등지고 떠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또한 화상이라든가 이런 큰 흉터 이런 게 대운과 또 이 밑에 써놓은 대운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린 시절에 크게 다친 사람들입니다. 이 나무에 흉터가 났다. 못 자국이 있고 도끼 자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흉터가 반드시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신강신약 나왔고 합충관계 나왔습니다. 합충에서는 합과 충이 동시에 있을 때는 합불충, 합이 먼저입니다. 합이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용신이죠. 대운과 세운. 자, 용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는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돕는 게 또 많을 때는 또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또 그걸 균형과 조화를 잡아주기 위해서 좀 걷어내줘야 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용신은 곧 나의 정신 상태, 의식 상태라고 했죠. 나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제일 불안한 게 지금 이 사람은 60년생입니다. 경자년 60년생이니까 지금 올해 한갑이죠. 딱 61세 한갑인데요. 60년 4월생입니다. 60년 4월생.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용태도 잘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가 어디로 피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돌파구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그래서 그 길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위험해지면 그거를 해결하고 말린다라는 것보다도 뛰쳐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군데서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길과 합의되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떠돌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용신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4월에 뿌리 있는 생목이 설이 내리고 눈 내리고 우박 내리고 우박 덩어리 쏟아지니까 당연히 먼저 이걸 걷어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태양이 빨리 떠줘야 되죠. 그래 여기 태양이 없지 않습니까? 병을 키우는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없습니다. 다행히 어디에 있냐면 가장 가까운데 내 배우자 자리라고 했죠. 여기 인목에 그날도 얘기를 했죠. 지장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자, 지지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안에 하늘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장간이라는 얘기를 했죠. 지장간 얘기했죠. 자, 지장간인데 본래 이제 이걸 써야 되는데 줄여서 그냥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장자를 많이 씁니다. 지장간, 땅 속에 저장된 하늘의 기운이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인중, 이 글자 안에 병화가 들어 있습니다. 병화. 또 사화에도 병화가 들어 있고 같은 글자니까 여기도 병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날 얘기했던 청백리처럼 이 사람이 속이 타고 화상을 입고 집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한다고 했을지라도 자기의 꿈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뜨거우니까 당연히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여기 있는 것보다 인중 병화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희망을 버리지 않고 비록 고향을 떠나서 어린 시절에 떠나서 돌아다니면서도 정착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자기의 꿈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다고 봐야죠. 이 안에 있을 때는 아직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배우자 자리가 되겠죠. 배우자라고 자리죠. 배우자를 얻으면 참 안정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부인만 잘 얻으면 난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꿈을 안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꿈은 어디가 있냐면 빨리 제거를 하고 내가 태양을 보고 자라기 위해서라도 태양이 떠줘야 녹여버리고 난 크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운을 봐야죠. 이제 세운보다 대운이 먼저라고 그랬죠. 여기가 미리 10년 동안 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54세부터 63세 1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적, 공간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몇 월에 와 있느냐? 4월을 지나서 5, 6, 7, 8, 9, 10, 11 앞으로 더 살아간다면 12월까지 가겠죠?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10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10월에 와 있으니까 이 더위가 한풀 꺾였죠. 즉, 이 더위를 이 뿌리 쪽에 있는 더위는 견딜만 해졌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정화가 들어와가지고 또 탄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냐면 44 병화 때 인중에 있던 병화, 아까 얘기했던 배우자 자리에 있던 이 인중 안에 있던 병화 지장간이 등장을 했다고 그랬죠. 떠올랐습니다. 이때 즉 4월 달에 태어나서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5, 6, 7, 8, 9월로 왔으니까 이때 9월에는 수학의 계절이죠. 영조는 이미 수학이 된 거고 다 익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사람은 여기서 수학을 하는 철에 다행히 어떻게 됐냐면 병화, 태양이 딱 떠오르면서 이 서리와 우박을 녹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 형상이 나오죠. 그래 이때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이때까지 결혼을 못하다가 이때 여기서 이 운이 시작되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자기 인중, 꿈, 병화, 태양이 이때 떠올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용신, 가장 자기 정신 상태, 의식 상태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똘똘한 여자, 여기서 딱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환경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 환경이 바뀌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 왜? 내가 그렇게도 필요로 하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꿈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딱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들의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대운을 보게 되면 더 추워졌죠? 겨울이 됐는데 이것도 또 이 불이 와서 날 태우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때는 이게 난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로가 있기 때문에 이 서리 우박 내리고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자년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경자년이기 때문에 우박 서리가 폭설이 쏟아지는 해라고 그랬죠. 11월 겨울 집뒤는 11월을 상징하고 경금은 우박 서리 무쇠덩어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이게 쏟아지면서 오래되고 낡고 썩고 늙고 한 것들 다 뿌리째 뽑히고 부러지고 뿌리째 뽑혀서 쓰러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람이 여기도 금기 우박서리가 있는데 올해 또 들어왔으니까 나쁘겠다. 어떠지? 또 갑경충이 되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견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주에 정화가 있는 사람들, 간목으로 태어났던, 을목으로 태어났던, 무토로 태어났던, 경금으로 태어났던 올해는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위기 속에서 즉 폭설 쏟아지고
우박 떨어지고 그 추운 겨울에 하는데 이 난로불을 켜놓은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대처 능력이 뛰어난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화일주로 태어난 사람이거나 또는 이렇게 사주에 정화가 있거나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경충이 이게 예를 들어서 없다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여기 있던 거하고 같이 올해 협상을 해가지고 협공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험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화극 금 우박을 놓이죠 난로가. 그러니까 다 팽팽한 긴장감 속 갑과 갑은 경금한테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지 했는데 정화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 몸을 여기다가 목생화하는 겁니다. 난로 불에다가 내 몸, 내 나뭇가지 잘라서 이런 걸 잘라서 불을 떼줘가지고 이걸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자기가 꿈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걸 이 사람은 해낼 수가 있고 또한 올해 정화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올해 그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고 즉 내가 난로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화, 난로, 용광로, 작게는 향불, 숯불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 정화가 올해 있는 사람들은 올해 기회가 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코로나19하고 싸우는 그 의사분들 있죠. 바로 이렇게 목생화 내가 불에다가 내 몸을 던져서 태워서 이 경금에 부러져야 되고 우박에 못 견디는데 바로 의사들 있죠. 이 기회에 또 뭐 중급반 정도에 가서 배울 건데 이걸 지우고요. 의사, 약사, 간호사, 군인, 경찰, 운동선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방한테 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의사가 병균한테 지면 안 되고 약사들도 약을 제대로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문진을 하고 제대로 약을 줘줘야 되고 간호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군인은 적한테 지면 안 되고 경찰관은 범죄자한테 지면 안 되고 운동선수는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치면 운동선수가 뭐 하겠습니까? 백전백패하는 운동선수가 아니죠. 자, 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희생적인 그 사주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삼위일체가 아니어도 갑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고 을로 태어난 사람은 또 을로서 삼위일체, 병화로 태어난 사람, 무토로 태어난 사람, 기토로 태어난 사람,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 다 그렇게 삼위일체로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이 경금이 얻어맞으면 도끼에 얻어맞고 망치에 얻어맞는 격인데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적을 잡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난국인 이 상황에서도 의료진들이 그렇게 활약을 해내는 겁니다. 즉, 그 희생과 봉사, 바로 타고난 그런 점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인하고 경찰하고 경찰하고 의사하고 어떻게 같느냐, 바로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대한테 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경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주 바탕이 그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늘 이 사람들은 위기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긴 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순하게 생겼다기보다는요. 좀 우리 야무지고 똘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용신, 대운, 세운까지 다 끝났죠? 자, 오늘 첫 시간에 실전 간목 영조대왕 거에서부터 우리 청백리 분 거 또 이 친구 거까지 해봤는데 이제 감이 조금씩 오죠. 같은 걸 해보면 사주의 품격도 나오고 또
또 합과 충을 보니까 없던 합과 충이 없었는데 여기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주가 그렇게 구성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이 바뀐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공통점은 희망이 솟아올랐다라는 것. 견뎌낼 수 있는 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실천을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금방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쌓여가면서 어떤 사주를 보더라도 툭툭툭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보시면 다 이렇게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제 사적인 얘기를 좀 제목 인사도 바꿨고 역할에서 기름다도 바뀌고 했는데 요즘도 또 날씨가 또 계속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 옷도 좀 어떻게 화창해 보이나요? 여담인데요. 제가 그동안 그 오프닝 멘트 첫 1강서부터 지금까지 쭉 똑같은 옷만 입고 했더니 저 멀리 그 외국에 사시는 저희 누님께서 보시고 아니 옷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하고는 자주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유 저기 그 용돈을 좀 줄 테니까 동생 저 유튜브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옷 좀 사서 입으라고 격려금을 보내줬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좀 봄이라고 이렇게 산뜻하게 입었는데 괜찮으신죠? 이런 기회에 또 저희 누님한테 누님을 잘 둬서 이거 참 옷도 얻어 입게 되고 또 이것까지 계속 또 입고 계속 강의하면 또 나중에 또 사줄래나요? 다음번에는 제가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회에 저희 누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